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6일 저녁 5시 35분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환경 문제를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 보도로 한국 기자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취재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하면 환경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입니다. 언론의 선동보도입니다. 특히 이 원자력 부분에 대한 선동보도, 이것은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 원자력 발전소를 핵폭탄과 원폭과 구별을 못해가지고 원폭이 위험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다, 이런 연상작용으로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사고도 마치 경천동지할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되고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입니다. 여기에 가세한 것이 이른바 환경단체고, 여기에 가세한 것이 좌파적 정치 세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인류가 만들어낸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값이 싸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환상이 심어지고, 이 환상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위험한 거라고 단정을 하고,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민투표도 하지 않고 탈원전 선언을 한 게 바로 작년 1년 한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원자폭탄과 원폭을 구별 못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북한의 원자폭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이 정책을 아차 잘못했다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수정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계속 미련하게 밀고 가다가 보니까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제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환경을 위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발전시킨 법과 제도를 위협하는, 결론적으로 문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미디입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에 기초한 적흥적 정책 결정이 심대한 타격을 국민들 생활 곳곳에 미치고 있다. 조만간 전기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대기 오염은 더 심해지겠죠. 특히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겠죠. 그것이 국민 건강, 특히 국민 수명 단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건강대로 나빠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저의 생각을 아주 기분 좋게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은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포린 어페어지에 실린, 미국의 유명한 정책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지에 실린 글인데, 글을 쓴 사람은 마이클 슐렌버그라는 이 환경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또 마이클 슐렌버그라는 분이고, 이분이 서평을 하면서 제시한 이 정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평의 대상이 된 것은 바클라프 스빌이라는 MIT의 교수입니다. 에너지와 문명이라는, 이분이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너지 전문가의 책을 평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서평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많이 넣습니다. 이 아주 고급 서평인데, 이걸 읽고 꼭 조갑제
TV 독자들과 이 정보를 나눠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과 그 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 이 세 가지가 주된 에너지원으로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느냐 하는 논쟁이 붙어 있는데 이분의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최고다.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값이 싸게 먹힌다. 그리고 특히 환경오염에 가장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이니까 원자력 발전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 화석에너지 즉 석탄, 석유 같은 거는 가스를 포함해서 많이 쓰면 쓸수록 환경이 오염됩니다. 온실가스죠. 그러면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깨끗하냐? 천만의 말씀이요. 풍력, 태양광 발전 또한 환경오염은 원자력 발전보다 몇 배나 된다, 몇십 배나 된다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통계, 이 책에도 나오는 통계의 기준입니다. 기준. 어느 에너지원이 효율적이냐 하는 기준은 에너지 리턴 온 에너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즉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투입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하기 위해 석유 1배럴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는 얼마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태양광 전력은 이 에너지 리턴 온 에너지 인베스트먼트 이걸 영어로는 EROEI라고 합니다. 그 값이 3.9였습니다. 즉 태양광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가 1이라고 그러면 생산되는 것은 3.9배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생물 자원을 이용한 전력은 3.5배 투입된 에너지의 3.5배를 생산하는데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생산량은 30배입니다. 꽤 괜찮죠. 원자력은 얼마냐? 75배, 75배입니다. 그러니까 1의 에너지가 투입되면은 75배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이 수치만 보면은 한국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태양광보다 약 20배의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20배나 더 많은 전력을 만들어낸다. 20배나. 그러니까 10원 투자해가지고 30원 버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20배 600원을 버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 뭐 초등학교 아이라도 선택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은 독일과 미국 같은 다 에너지 소비국가, 이거 한국도 여기 들어갑니다는 이 수치가 7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 바로 태양광이 7보다 낮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없는 일은 자본주의 국가는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성이 없는 짓을 하면은 그것은 하면 할수록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자원이 다 낭비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라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으로 돌아가는데 이 우라늄은 아주 소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기름 반배럴이라면은 약 1배럴이 약 한 600리터, 반배럴이면 300리터 좀 되겠네요. 300리터. 1배럴, 반배럴 정도를 채울 우라늄의 양만으로 미국인
한 명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그러니까 반배럴 정도의 우라늄만 있으면은 미국의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석탄으로 하려면은 석탄 객차가 수십 개라도 얼마나 우라늄이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은 부지가 적게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석탄 발전소를 하나 돌리려면 예컨대 수십만 톤의 이 석탄이 연간 필요하니까 큰 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석탄 떼우고 난 그 쓰레기를 처리할 또 부지가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한데 우라늄은 많이도 들지 않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소규모 부지만 있으면 된다. 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태양광은 어떠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런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통계네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디아블로 캐년 원자력 발전소는 같은 주에 있는 토파즈 태양광 발전소보다 14배나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는데 발전소의 부지는 말이죠. 15%밖에 안 된답니다. 14배나 많이 생산해내는데도 부지는, 그 발전소의 부지는 15%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부지 면적당 발전량을 계산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태양광보다 90배입니다. 90배. 90배나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거꾸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은 산이나 들판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보다 90배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90배나. 여러분, 이게 미국같이 넓은 땅, 그리고 미국처럼 사막이 이런 데는 이게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다가는 온 산야를 태양광 발전소로 덮어야 되는 판인데 지금 새만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다가 90배나 되는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 발전, 그것도 발전 단가가 원자력 발전소에 20배 이상이 되는, 이거야말로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의 정책 실패가 온 산야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환경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폐기물 문제입니다. 폐기물. 태양광 발전은 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태양광 발전 그 시설은 언젠가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제거를 하는데 그 양이 얼마냐? 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패널, 뭐 거울 장치 이런 걸 제거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것보다 300배나 많았다. 300배나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어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25년 동안 계산을 해봤더니 미식 축구장 2개 되는 면적에다가 한 170피트 높이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 하나가 25년 동안 돌릴 때 처리해야 될 폐기물을 계산해 보니까 미식 축구장 2개 분량에다가 높이로 한 170피트, 피사의 사탑 정도로 쌓아 올리면은 그 폐기물 양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같은 전력량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는 미식축구 2개 면적 위에다가 폐기물을 쌓아 올리면은 그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52,000피트가 52,000피트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집니다. 하나는 피사의 사탑 정도면 되는데 태양광의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은 에베레스트 산만큼 올려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흔히 우리가 에너지를 더 이상 생산하면 안 된다. 즉, 그 말은 이 화석연료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더 돌리면 안 된다. 왜냐? 온실가스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풍력, 태양광, 원자력인데, 풍력,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그럼 원자력밖에 없다. 그러면 원자력의 경우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므로 많이 돌려도 된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많이 돌려도 된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문제의 한 장애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즉,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환경이 오염된다 하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많이 돌려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될 때만, 그러나 방사능 누출 사고는 극히 예외적인 거니까 그건 없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도 풍력도 석유도 석탄도 많이 돌릴수록 환경에 부담을 주는데 원자력 발전소만은 많이 돌려도 괜찮다. 그럼 이 혜택을 누가 보느냐? 바로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도상국가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면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다가는 환경을 망쳐버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의 산업화를 하면서도 환경을 요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한 덕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집중한 덕분이죠. 그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도 짓지 않고 지금 석탄 발전소를 돌렸다면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고 한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데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덕분입니다.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등등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미세먼지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0.49년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0.49년씩. 미세먼지 덕분에. 그러니까 폐암이 끼치는 영향만큼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는데 그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석탄, 석유 발전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로 가면은 그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 체르노빌 사건입니다. 이게 1980년대에 러시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인데 이 사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과장된 겁니다. 과장된 건데 뭐 몇십만 명이 방사능 오염으로 뭐 죽게 될 것이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당시에 러시아가 소련 시절이니까 폐쇄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런 루머를 막 생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현장에서 방사능 오염 등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 50명입니다. 50명. 그리고 그 뒤에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조기 사망한 사람을 4,000명 정도로 봅니다. 4,000명. 그런데 화석연료 때문에 공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를 700만 명으로 봅니다. 700만 명. 700만 명 대 4,500명. 4,050명. 그런데도 원자력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전형적인 과정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원자력 발전 백지화 계획을 무슨 자랑스럽게 발표할 때 한 연설에 보면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1,300여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른다. 단 한 명도 방사능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최근에 한 사람 죽었는데 이 사람은 작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멜트다운 된 노심 정리를 하던 작업 인부가 죽은 겁니다. 일반인들은 단 한 사람도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염된. 거기에 일본 정부가 막 대피시키고 한 거는 너무 지금 생각하면 과잉 대응으로 봅니다. 과잉 대응.
오늘 그 과잉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쇼크사로 죽든지 뭐 그랬을 리는 그 통계는 뭐 지금 잡히지도 않는 거고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도 단 한 사람도 방사능으로 죽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런 쓰나미가 덮쳐도 한국은 안전합니다. 이런 걸 종합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계획이 얼마나 사실과학 법치를 무시하고 있느냐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과학 법치는 문명의 기반입니다.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 무시하고 법치 무시하면 문명은 무너집니다. 야만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